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 사람들은 새해 인사라는 명목하에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을 보내곤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는 이 세상에는 연락에 무심할 정도로 편한 관계가 있는 한편 새해와 같은 계기 없이는 선뜻 연락하기 어려운 인간관계도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새해를 보내고 있나요? 신년을 맞아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건네었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쓴 편지는 누구를 위한 편지였나요? 기술의 발달로 언제 어디서나 쉽게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대. 선물도 버튼 하나면 기프티콘으로 쉽게 챙겨줄 수 있습니다. 그런 간단한 연락조차도 어려운데 누군가를 위해 손에 펜을 쥐고 종이에 글을 써내려가는 행위는 더욱 낯설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혹시 편지 자주 쓰시나요? 아니요, 한 번도 안 해요. 아니요. 잘 안 쓰고 있습니다. 가끔 써요. 부모님 생신 때 써요. 여자친구한테 그냥 약간 사랑한다고. For my friends and for my family. 그래도 한 2년은 되지 않았을까 하는데. Do you think other people write letters as well as you d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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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Now we use Cell cell phone? phone. Yeah. 요즘은 메신저를 많이 사용하죠. 다 각자 생활이라. 귀찮기도 하고 좀 창피한 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손편지의 매력을 잊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습관처럼 편지를 주고받고 일상 속 일부분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친구랑 같이 여행 간 적이 있는데 엽서를 사서 이렇게 모으길래 여행 왔으니까 기념품으로 이제 엽서 같은 거 모으려나 보다 생각했었는데 여행이 끝날 때 편지지에 이제 저를 위해서 편지를 써주더라고요. 큰 감동이 돼서 저도 이제 만난 사람들한테 편지를 좀 자주 주고받자라고 권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특별한 이유로 시작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도 약속이 있는 날마다 편지를 주고받는 건 어느새 그녀에겐 일상이 되었습니다. 미리 만나기 전에 사다리 타기로 랜덤으로 정해서 이렇게 주고받거든요. 주로 이제 집에 돌아갈 때 읽는데 그러면 오히려 약속 나가서 놀았던 게 조금 더 기억에 남기도 하고. 길게는 10여 년째 알고 지낸 사이. 이젠 무얼 더 공유할까 싶은 깊은 인연도 있지만 만날 때 주고받는 편지에 매번 새로운 감정들을 담아봅니다. 톡이나 전화로도 매일같이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 이제 편지를 쓰자고 생각을 하면 평소에는 이제 흘려보냈던 감정들을 좀 더 진지하게 쓰게 되는 것 같아서 말은 이렇게 한 번 하면 그만이고 카톡도 사실 얘기하다 보면 지나가 버려서 이제 없는 거나 다름없어지잖아요. 근데 편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남아있다는 게 저는 큰 장점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들춰봤을 때도 그 받았던 순간이나 그렇게 좀 잘 떠오르기도 하고 그 쓰는 순간만큼은 저를 생각하고 써준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하고 저도 그런 감정으로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편지를 쓰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보내는 대상이 존재하고 그 사람이 읽어줄 것이라는 전제하에 보내는 것이 바로 편지입니다. 누구든 내 편지를 읽고 나를 생각하고 감정을 느낄 것이란 기대하에 어떤 사람들은 오늘도 편지를 씁니다. 한편으로는 편지를 읽지 못하는 대상을 위해 펜을 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키우던 강아지한테 쓰고 옛날에 같이 놀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한테 편지를 써보려고 합니다. 강아지 이름 뽀찌요. 작고 귀여운 요크셔 테리어 강아지였는데 제가 6학년 때부터 키웠거든요. 그래서 완전 가족같이
항상 어디 여행 갈 때도 가족들이랑 데려가고 그래서 유대감도 깊고. 유치원 때 친구였는데 저를 포함해서 3명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 친구가 이사를 가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연락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때는 어렸을 때라서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맘 편히 놀 수 있었던 친구였어서. 질투가 많고 되게 조그만한데 자기가 맹견인 줄 알고 막 큰 개들한테도 달려들고 막 가족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느낌의 작은 귀여운 강아지였어요. 제가 어릴 적에는 막 휴대폰 이런 게 잘 발달했을 때도 아니고 이제 다 같은 아파트에 살았어서 인터폰으로 이제 몇 동 몇 호 연락해서 친구 있는지 그런 거 물어보고 놀러 가기도 했었거든요. 추억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기억하고 있는 추억도 되게 많고, 만약에 그 친구와도 계속 친구를 해서 똑같이 23년 지기 친구가 되었다면 과연 어땠을까? 그 친구는 또 어떻게 생각할지, 또 다르게는 지금 그 친구는 저를 기억하고 있을지, 그 친구 기억 한쪽에 제가 자리하고 있을지 궁금해요. 이제 떠나보낸 지 2년 정도 됐는데 이제 괜찮은 줄 알았는데 좀 사진도 잘 못 보겠고 막 얘기도 잘 못 하겠고 그래서 좀 회피하고 살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는 좀 너무 그 감정을 피하지 않고 좀 직면하고 제 감정을 정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편지를 쓰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편지를 쓰는 건 누군가를 위한 일도 되지만 글을 쓰고 있는 스스로 되뇌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편지란 종이 위에 글을 남김으로써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을 확실히 함으로써 떠나간 과거를 그저 묻어두는 것이 아닌 제대로 직시하고 앞으로 나아가게끔 하는 자기 다짐입니다. 안녕 뽀찌야. 잘 지내? 우리 가족들에게 사랑을 알려줘서 고마워. 많이 사랑하고 미안하고 너무 고마워. 안녕, 오랜만이야. 잘 지내지? 내 어린 시절에 너는 큰 부분을 자리하고 있어. 언젠가는 너와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고 있어. 한편으로는 주변 사람들한테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 때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이렇게 아낌없이 표현하는 게 후회도 안 남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언젠가라도 이 편지를 꼭 전해주고 싶어요. 느리고 귀찮고 부끄러운 편지.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겐 편지를 쓰고 기다린 것 자체가 설레고 기대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편지가 주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그 기다림조차 때로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 편지를 쓴다는 거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쓰는 거니까 그 사람의 과거랑 현재랑 미래를 다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랑 같이 했던 시간을 돌아볼 수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행위인 것 같아요. 편지 쓴다는 게. 아무리 시대가 발전해도 이 아날로그는 죽지 않을 것 같다고. AI가 감성을 흉내낼 수는 없으니까 아무리 디지털이 발전해도 손으로 쓰는 뭔가는 계속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매일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과 각자만의 인생이 더 우선시되는 요즘. 감정이 담긴 글은 오글거린다, 과하다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도 편지가 주는 장점은 분명합니다. 나를 되돌아보고 상대에게 집중하고 모두에게 솔직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나 부끄럽다거나 글로 표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걸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나요? 악필일지라도 서툰 말솜씨일지라도 편지지 위에 마음을 써내려 가보는 건 어떨까요?